자,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30대 가정분이셨는데요. 소형 아파트 한 채, 대형 아파트 한 채 가지시고 있으셨습니다. 30대였는데 두 채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공교롭게도 노후 아파트였습니다. 자, 노후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그 인식들이 굉장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야,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야, 그거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팔리기나 팔리겠냐? 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압박들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실제로 30대 가장 분께서 보내주셨던 그 아파트 같은 94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나 있나요? 25년 가까이가 돼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더더욱더 주변의 그 인식들은 대규모고 또 오래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굉장한 압박들이 좀 들어오죠. 특히나 이제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는 전국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더 큰 압박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후 아파트, 이 노후 아파트 과연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 아파트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자, 사실 노후 아파트와 가장 비교가 되는 그런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새로운 분양된, 특히나 주변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새 아파트 들어간다. 그러면 더더욱 또 비교 대조군이 확실하게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딱 본다고 비주얼이 딱 좋아요. 조경도 갖춰져 있고,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그 내부 생활이 다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활 편의시설들이 다 갖춘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그 인식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에 몰려 있죠. 자, 이 새 아파트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확실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것은 일단 분양가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양가가 높다라는 말은 또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세가가 분양가만큼 올라가지 않는 그런 지방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순투자금이 한 채를 샀을 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1억에서 2억 가까이가 한 채 사는데 들어가요. 자, 이 고가의 아파트, 그렇게 순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을 가질 수가 있겠나요? 현실적인 그런 단점들이 확 와닿죠. 왜냐하면 순투자금을 대비를 해서 이제는 수익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순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뭐 1억, 2억, 뭐 3억 뭐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가 않죠. 서울 같은 경우는 고가의 아파트 뭐 한 5억, 뭐 10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뛸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 소형 아파트 단점은 확실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다. 들어가게 되면 막 답답한 케이스가 많죠. 사실 실제로 저 휴가를 갔을 때 오래된 아파트, 저는 노후화된 그런 아파트 상관하지 않아요. 사실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그 위치적인 부분, 그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고 바로바로 구입을 하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가 사서 전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갔던,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이때까지 뭐 해외에 살다 보니까 바로바로 뭐 보고 사는 케이스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한번 갔는데 문고리가 빠져있더라고요. 아파트인데 문고리가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는 미닫이가 되지 않는다. 바로 교체를 했는데 3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일단은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확실하죠. 오래된 있는 아파트이면 아파트일수록 위치가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데 시설은 낙후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장점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리 와닿으실 텐데요. 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부 시설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단점, 어떤 식으로 이런 리모델링을 하면 될지에 대한 조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닥이란 사이트 아시나요? 한번 네이버에 집닥 쳐 보시게 된다면 바로 그
사이트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알았습니다. TV를 보다가 중소벤처 기업인데 지방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아이디어 그런 발표회 그 장이었었어요.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던 업체라고 해서 어렵게 저도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집탁이라는 사이트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업체예요. 이때까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업체가 불러주는 값이 그냥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입찰제예요.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데 입찰을 받아서 가장 저렴하게 하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트라이를 하는데 그 싸다고 하더라도 싼 게 비식덕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싼 만큼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것까지 고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결과물 부분에 대해서 그 집탁이라는 사이트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에 해당되는 리모델링인데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다라고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 리모델링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보고 고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분이라면 집탁 사이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아파트 매번 추천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소형 아파트 추천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형 아파트 심지어 1,000만 원 아닌데도 거의 새 아파트가 됩니다. 저는 이 사이트 보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놀랐고요. 정말 서울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고객들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런 업체, 그 인테리어 업체들은 굉장히 많죠.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인 것 같은데 저렴한 그런 업체와 컨택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8평 올리 모델을 하는데 600 정도가 들었습니다. 진짜 얼까지는 안 들어가요. 근데 집탁 같은 경우는 거의 얼리 모델링이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팁들, 여러 가지 팁들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팁들 같은 경우를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접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자 소형 아파트, 노후되어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 단점은 확실한 그런 단점, 내부 시설, 얼리 모델링을 통해서 가치 훨씬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그 단점 부분을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이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졌습니다. 자, 위치도 좋고요. 내부 시설까지 새 아파트와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새 아파트 준하는 그런 이제는 시설들을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역발상으로 투자를 했던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6평입니다. 16평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를 않을 거예요.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1,500만 원 전세를 더 높여서 그렇게 계약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깨끗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치까지 너무 좋아요. 주변에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죠.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형 아파트 그 단점들 굉장히 이런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그 단점들을 커버한다라는 것은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새 아파트 굉장히 고가지 않겠습니까? 새 아파트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새 차입니다. 신형 새 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막 운전을 하시다 보게 되면 새로 런칭한 그런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라도 길게 시선을 두셨던 때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한번 더 저 차 한번 사고 싶다라는 생각 하셨을 법도 한데요. 이 새로운 새 차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확실한 그 비주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필을 하죠. 굉장히 타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 뽀대가 확실하게 뽀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타고 다니는 그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1년, 2년, 3년 떨어졌을 때 감가 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락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 정도 된 이런 외제차 같은 경우는 반값으로 떨어진다라는 통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차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측면들이 이런 감가상가 비용에 있어서의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 순투자금들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그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그만큼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는 사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을 극대화 단점을 굉장히 보완을 하셔서 장점화 시킬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장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 땅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부 시설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그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30대 가정분이셨죠. 노후 아파트 가져가도 될까요? 에 대한 해답 전달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I built this shit from the ground up. And can I mention there will be no 9/11? You can never break me down, son.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s.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attle to Seoul, spitting cool knowledge gangstar. There's a going gap between us cause I'm spitting space bars. Swimming in women and I do not need no safeguard. I kill mics, man, you be seeing casualties. Money good looking, boy, I get paid handsomely. I be drinking Crown, so you can call me Majesty. Your girl whack me off, yeah, you're just waxing me, huh? Yeah, you think I give a fuck though? I've been feeling real hard like my homies cut through. Even though